자그마치 20만 명. 한국 남자와 결혼하려고 대기 중인 일본인 여성들의 숫자입니다. 일본 결혼정보회사의 통계치인데요. 일본 여성들은 왜 일본을 떠나 한국으로 오려고 할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도쿄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피해 문을 쾅 닫고 들어왔는데도 집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미유코는 이불 3개를 덮고 있었지만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죠. 구석에 있는 작은 전기 히터가 힘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전기요금은 이미 월급을 빠르게 갉아먹고 있었어요. 미유코는 손을 비비며 자신의 숨이 공기 중에 작은 구름을 만들어내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꿈의 도시 도쿄인가? 그녀는 생각했죠. 꿈의 도시라기보다는 얼어붙은 악몽 같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지난주 난방이 안 되는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전 상사 타케시 씨에 대한 뉴스 알림이었죠. 미유코는 온도와는 상관없는 한기를 느꼈어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사요코가 한국으로 이주한 친구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걔네 집은 정말 따뜻하대.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대. 그것도 우리 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그냥 과장된 선전이겠지. 라고 미유코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자랐거든요. 아버지의 경고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믿을 수 없어. 그들의 성공은 그저 허상일 뿐이야. 히로키가 사무실 건너편에서 미유코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미유코 씨? 그의 친절한 눈빛이 미유코를 살피고 있었죠. 네, 괜찮아요. 미유코는 거짓말을 하며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죠. 그녀의 은행 잔고는 계속 오르는 도쿄의 물가를 감당할 수 없었어요. 월급은 3년 동안 오르지 않았는데 생활비는 끊임없이 치솟고 있었거든요. 지난달부터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어요. 그날 밤 편의점 선반에 물건을 정리하면서 실내임에도 추위로 손가락이 얼어붙고 있었어요. 그때 미유코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무엇을? 어디로? 한국이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녀는 곧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거기는 안 돼. 어디든 좋지만 한국만은. 팀 회의 중에 히로키가 한국 회사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을 때 상황은 급변했어요. 서울로 6개월 동안 파견 근무할 사람이 필요해요. 현지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서죠. 도쿄에 가족 부담이 없는 유일한 팀원인 미유코에게 모두의 시선이 쏠리고 있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미유코는 속이 메스꺼워지고 있었죠. 한국이라니? 평생 경계하라고 배워온 그 나라? 그날 저녁 미유코는 한국 생활에 대한 영상을 무심코 보고 있었어요. 한 영상에서는 난방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바닥에서 온기가 집 전체로 퍼지고 있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저렴한 의료비와 생활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미유코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이 모든 거짓말들을 넘기고 싶은데 뭔가가 그녀를 막고 있었죠. 다 과장된 거겠지. 미유코는 속삭였지만 의심이 슬금슬금 그녀의 마음속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만약 과장이 아니라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몇 시간 동안 히터를 틀었음에도 숨이 보일 정도로 추웠어요. 테이블 위에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자 미유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월급의 거의 4분의 1이나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저 덜 추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침대에서 이불 4개를 덮고 누워 미유코는 핸드폰을 꺼내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서울의 취업 기회를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일본어 구사자를 위한 몇 가지 공고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 적힌 급여를 보고 미유코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받는 월급의 거의 2배였거든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미유코는 중얼거렸지만 그래도 페이지를 북마크했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에 사요코가 미유코가 한국 취업 정보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놀리는 대신 사요코는 자기 휴대폰을 테이블 위로 밀었죠. 내 친구가 방금 서울 아파트 사진을 보냈어. 사진 속에는 큰 창문이 있는 현대적이고 따뜻해 보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은 보통이었어요. 아버지가 설명했던 낙후된 곳이 아니었죠. 이 집 월세가 얼마지? 미유코는 무심한 척 물어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쿄에서 내는 금액의 반도 안 된대. 그리고 실내에서 코트를 입을 필요도 없대. 그날 밤 미유코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국으로 이사한다는 건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가족, 짤한 환경,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에 대한 배신이요. 하지만 도쿄에 남는다는 건 이 겨우 살아남는 삶을 계속한다는 의미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점심시간에 충동적으로 보낸 취업 지원에 대한 답장이었죠. 그들은 미유코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어요. 서울에서요. 미유코의 아버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올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 정신이 나갔니? 그들은 너를 이용하고 버릴 거야. 그들의 경제는 모두 거짓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미유코는 전에 아버지에게 맞선 적이 없었지만 절박함이 그녀를 용감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저 임시예요. 6개월이요. 만약 정말 끔찍하다면 돌아올게요. 넌 다시 환영받지 못할 거야,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적어도 이 집에서는. 그의 말은 미유코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얼마 안 되는 짐을 꾸리면서 미유코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는 짧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매 순간 미유코는 두려워하고 경멸하도록 배운 곳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미유코의 심장은 갈비뼈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제 적의 영토에 있었죠. 공항은 미유코를 놀라게 했어요. 현대적이고 깨끗하고 효율적이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죠. 서울로 가는 셔틀 기차는 따뜻했어요. 정말로 따뜻했어요. 미유코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자켓을 벗고 있었죠. 임시 아파트 건물은 외관상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잊혀진 친구처럼 따스함이 미유코를 감싸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온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집주인은 미유코가 거기 서서 놀라는 동안 온돌 난방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난방비는 한 달에 약 5만 원 정도예요. 집주인이 무심코 말했어요. 미유코는 재빨리 N으로 환산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돼. 도쿄에서 내던 금액의 일부분에 불과했죠. 그날 밤 미유코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불 하나 없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따뜻함이 부자연스럽게 심지어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미유코는 함정이 있을 거라고 덫이 튀어오를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이건 진짜일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도요. 첫 출근 날은 재앙이었어요. 미유코의 한국어는 기본적인 수준에 불과했고 자기소개를 더듬더듬 하고 있었죠. 첫 프로젝트 개요를 발표했을 때 몇몇 동료들이 어색한 표현에 미소를 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미유코의 얼굴로 열기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미유코를 조롱할 차례였죠. 여기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일본 여성을요. 하지만 그때 팀장이 말했어요. 미유코 씨는 소중한 일본 관점을 가져왔어요.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온 그녀의 용기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결단력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 동료는 퇴근 후 한국어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또 다른 동료는 점심을 함께하자고 초대했죠. 그들의 친절함이 의심스러웠어요. 미유코에게서 뭘 원하는 걸까? 그들의 의도는 뭘까? 날이 지나면서 미유코는 아버지가 경고했던 부당한 대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대신 미유코는 포함되고 지원받고 심지어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었죠. 사무실은 항상 편안하게 따뜻했어요. 아파트는 온도가 22도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었고 도착한 이후로 실내에서 코트를 입은 적이 없었죠. 어느 날 저녁 도쿄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많은 첫 월급을 보면서 미유코의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만약 내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한국 생활 2달째 미유코는 여전히 다른 신발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곳은 언제 진짜 모습을 드러낼까? 이 사람들은 언제 진짜 얼굴을 보여줄까? 하지만 동료들은 계속해서 전문성과 따뜻함으로 미유코를 놀라게 하고 있었어요. 팀 파트너인 지미는 늦게까지 남아 발표를 다듬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죠. 미유코가 고마움을 표현하자 지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팀원들이 당연히 하는 일이죠. 도쿄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미유코는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회식 자리에서 몇 잔의 술로 긴장이 풀린 후 미유코는 마침내 자신의 혼란을 표현했어요. 왜 모두가 저한테 이렇게 친절한가요? 저는 일본인인데.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미유코는 즉시 자신의 말을 후회하고 있었죠. 이제 가식이 벗겨지는 순간이 왔구나. 짧은 프로젝트로 도쿄에서 온 히로키가 미유코의 팔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미유코 씨. 하지만 한국인 팀장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국적이 아닌 개인으로 판단해요. 아마도 이것은 일본도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요? 그 말은 진실의 아픔으로 미유코를 찔렀어요. 처음으로 미유코는 자신의 편견을 명확하게 보고 있었죠. 어떻게 최악을 기대하며 도착했는지, 어떻게 평생 동안 가져온 편견의 확인을 기다려왔는지 말이에요. 그날 밤 따뜻한 아파트에서 미유코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편안한 생활, 높은 급여, 따뜻한 바닥에 대해 설명했죠. 한국인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답장은 짧았어요. 그들이 너를 속이고 있어. 하지만 증거는 매일 미유코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의료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그녀를 치료했어요.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수리점은 당일에 고쳐주었죠. 작은 친절이 쌓이고 있었어요. 이웃이 가져다준 집에서 만든 김치, 지하철 이용을 도와준 동료, 떨어뜨린 지갑을 그대로 돌려준 낯선 사람까지. 어느 날 저녁, 지민이 미유코를 가족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지민의 할머니는 일제강점기를 겪으셨고 미유코 맞은편에 앉아 계셨죠. 미유코는 적대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가장 좋은 생선 조각을 골라주시며 진심 어린 관심으로 미유코의 가족에 대해 물어보고 계셨어요. 나중에 둘만 있을 때 미유코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일본인들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지민이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는 일본이 했던 일을 미워하시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특히 열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나? 미유코는 몇 달 동안 이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누군가 한국을 칭찬할 때마다 움찔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반사적으로 모든 것을 일본과 비교하고 있었고 증거와는 반대로 대부분 한국의 단점을 찾고 있었죠. 그날 밤 미유코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가 되어가고 있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현실이 모순되는 상황에서 평생의 편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건 무서웠어요. 어떤 물리적 도전보다 더 무서웠죠. 만약 한국에 대해 내가 틀렸다면 또 다른 무엇이 틀렸을까? 6개월 파견 중 5개월째 회사는 미유코의 계약을 무기한 연장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결정은 쉬워야 했죠.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었고 저축계좌는 매달 불어나고 있었으며 진정한 우정도 발전시켰거든요. 그러나 무언가가 미유코를 망설이게 하고 있었어요. 수락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체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였죠. 아버지의 편견, 나아가 자신의 편견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다시 방문 중인 히로키가 미유코의 산만함을 눈치채고 있었어요. 정말로 그 얼어붙은 아파트로 돌아갈 생각은 아니죠? 미유코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 가족이. 가족들은 당신에게 최선을 바라고 있어요. 히로키가 말했어요. 비록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그 주말 미유코는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직접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눈은 미유코가 아파트와 창문에서 보이는 전망, 현대적인 동네를 보여줄 때 부드러워지고 있었죠. 건강해 보이는구나, 어머니가 말했어요. 이는 미유코가 체중이 늘었다는 의미였는데 도쿄에서 몇 달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감당할 수 없었던 후에는 좋은 신호였죠. 네, 건강해요. 미유코가 대답했어요. 행복해요.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만약 이해하지 못하신다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미유코는 그녀의 눈에서 갈등을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늦게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 삶을 살아라, 미유코. 우리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 다음 날 미유코는 계약 연장에 서명했어요.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죠. 무게가 들리고 한 문이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미유코는 더 이상 한국이 실망시킬 때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고 더 이상 증거를 모으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살면서 편견에 필터 없이 경험을 직접 느끼고 있었죠. 한국 동료들에게 남기로 한 결정을 알렸을 때 그들의 진심 어린 축하가 미유코를 깊이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지민이 미유코를 꼭 안았어요. 우리는 내가 마음을 바꿀 줄 알았어. 그날 저녁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거리를 걸으면서 미유코는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일본처럼요. 예전에는 그 광경이 그녀를 향수에 적게 했지만 이제는 아름다움이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 차이점 속에서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었죠. 따뜻한 아파트에서 미유코는 아버지께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해나 승인을 구걸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를 초대했어요. 직접 와서 그녀가 발견한 것을 보라고요. 어떤 것들은 직접 경험해야만 믿을 수 있어요. 미유코는 썼어요. 준비되셨을 때 당신의 딸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버지가 언젠가 올지는 모르지만 초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유코에게 문을 열어준 것처럼 미유코도 마음을 열어둬야 했죠. 심지어 마음을 닫으라고 가르친 사람들에게도요. 도쿄에서 서울까지의 여정은 거리상으로는 짧았지만 관점에서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미유코는 편견으로 가득 차 최악을 예상하며 도착했어요. 그리고 따뜻함이 많은 형태로 온다는 것을 배우며 머물기로 했죠. 따뜻한 바닥에서부터 열린 마음까지.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내면에 품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미유코처럼 우리도 때로는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